위기의 순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행동은 따로 있습니다. 안전 골든 액션. 생사의 위기에서 살아남는 정부와 안전사회로 나가는 골든 액션을 소개합니다.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송규 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골든 액션 주제는 공중이용시설 안전인데요. 그래요. 지난달 29일 프로야구 경기장을 찾았다가 머리 위에서 떨어진 시설물을 맞아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사고 내용부터 좀 간략히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마 처음으로 이런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29일 날 창원 야구장을 찾은 팬이 그 머리 위에서 15m 높이에 설치된 그 알루미늄 시설물이 추락해서 사망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여동생은 다행히 사망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입원한 상태고요. 근데 그 시설물의 무게는 60kg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볼트로 고정했는데요. 아마 저는 이 사고 원인이 아마 야구장이기 때문에 골프 공에 맞아서 그 시설물이 좀 흔들리지 않았냐 이런 좀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야구장은 2019년도에 설치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초현대식으로 설치했는데 아마 외관도 굉장히 좀 멋있게 좀 화려하게 설치했는데 이거는 안전에 대해서는 좀 이유됐다. 좀 이런 안타까운 어떤 현실이었습니다. 2019년이면은 그렇게 오래된 야구장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누구도 그 시설물이 떨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 같거든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새로운 시설물이면 인테리어도 좋고 실내도 아마 익스테리어 디자인도 아마 어느 야구장 못지않게 아마 좋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관중들은 위에서 설마 이런 시설물이 떨어질 거라고는 누가 예측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또 못할 게 아닙니까? 네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야구공이 날아가면 시속 150km 더 나가는데 이거는 초로 이야기하면 시속 15m 이 정도 되거든요. 네. 이런 공에 맞으면 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어떤 시설물들 이런 것들은 어떤 바람이나 야구 공에 의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창원 같은 경우는 바닷가잖아요. 갑자기 이제 돌풍이 불 수가 있고요. 특히 건물과 건물 사이는 바람이 훨씬 더 세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빌딩풍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이런 것에 대비하는 안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는 관람권을 구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프로야구 경기장을 찾는 팬들이 많다고 하는데 관중이 늘면은 인파 사고와 같은 여러 가지 사고들이 또 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파 사고도 위험하지만 그 외에도 특히 야구장 같은 경우는 관중석에 날아오는 파울볼이나 홈런볼에 의해서 야구공에 맞을 수도 있고요. 또 파울이나 이런 홈런볼을 이렇게 잡으려고 서로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서로 경쟁하잖아요. 이러면서 공에 맞을 수도 있고 또 계단에서 넘어져서 또 중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계단이 요즘 새로운 관중석은 관중객들을 많이 보유하려고 하다 보니 높기 때문에 계단이 경사가 상당히 높고 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험하고요. 특히 이제 처음 가본 경기장 같은 데는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이런 어떤 시설물에 의한 어떤 위험도 있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서로 이렇게 응원하다가 상대편 응원과 어떤 격한 몸싸움을 벌이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주의해야 되고 특히 우리가 어떤 관중들이 많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역전된 상황이나 홈런된 상황에서는 서로 흥분되기 때문에 어떤 즐거운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다가 또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자세히 좀 관리도 하고 또 참가하는 관중들도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가끔 선수들 몸싸움할 때 보면 관중들까지 경기장으로 내려와서 충돌하는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들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관중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는 이런 안전관리요원들이 안 되는데 이건 이제 가장 이제 표가 나는 게 뭐냐면 이제 안전의식이죠. 거기 우리 국민들. 관중들의 안전의식이죠. 보통 이런 사고들은
선진국에서도 뭐 후진국 할 것 없이 어떤 순간적으로 뭐 몇 분 상황에 막 하나둘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정말 안전의식을 좀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게 뭐 어떤 사람이 우리가 관중석에 보면 상당히 먼 거리에서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행동을 하는데 실제 가보면 큰 어떤 과격한 행동이 아닌데 멀리서 봤을 때는 과격한 행동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오해할 수 있군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와서 모여서 정말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정말 관리요원도 중요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어떤 관중들의 안전의식 척도 이게 가장 중요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이 앞으로 전혀 없도록 우리 모두가 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이 경기장에서는 대형 공연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오래전이긴 네. 합니다만 경기장에서 공연을 하다가 대형 인파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오래됐는데요. 1959년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압사 사고가 났던 그 사건이거든요. 네. 네. 부산 공설운동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기념 공연을 하는데 갑자기 그 공연 마지막 부분에 폭우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보러 갔던 어떤 뭐 관중들이나 어떤 팬들은 우산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맑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연도 거의 끝나고 갑자기 비가 오기 때문에 이제 출구로 가는 것이죠. 비를 피하려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동시에 출구로 가다 보니까는 이게 출구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리요원들이 이제 관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가까이 오지 말라고 공포탄을 발사를 하거든요. 근데 공포탄을 발사하게 되면 그 뭐 1, 2m 뭐 몇 메타 정도로는 사람이 올 수가 없지만 뒤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밀고 더 빨리 밀고 오잖아요. 그렇죠. 더 빨리 나가려고. 그렇죠. 그래서 67명이 여기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람들이 정말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이런 압사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뭐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경기장에서 뭐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그렇습니다. 사고들이 있었는지 좀 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지금 해외에서도 특히 어떤 스포츠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 많고 이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아무리 안전 관리를 하더라도 불상사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통계거든요. 네. 가장 가까운 근래를 보면은 2020년도 10월에 인도네시아에서 축구장에서 135명이 사망합니다. 축구장 안에서.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경기장에 어떤 이제 팬들이 이제 패배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패배한 팀에서 관중석에서 이제 뭐 난동을 부려서 서로 뭐 싸움도 일어나고 뭐 관리원들과의 어떤 복잡한 일을 얽혀서 135명이 사망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네. 또 2012년도에 이집트 축구장에서도 74명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배 후 난동이죠. 이건 전부 다 보면은 대부분 어떤 그 관중들의 안전의식이 상당히 문제가 됐다라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이 많은 인원이 몰렸다가 사고가 일어나는 인파사고 하니까 이태원 사고도 생각이 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주의해야겠다는 경각심 아마 많은 분들 드셨을 겁니다. 인파사고를 피하기 위한 골든 액션이라면 어떤 게 있을지 좀 소개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인파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질서유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선진의식을 고취하는 게 가장 정말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러면 또 이런 그 인파사고나 이런 또 새로운 신종사고들이 많이 나거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거. 그래서 이런 안전무지를 좀 타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파사고가 났을 때 정말 이렇거든요. 네. 사람에 의해서 정말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 거기에 있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전화를 수십 통 받은 안전관리요원 119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뭐 사람에 의해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 해보니 어땠습니까? 이태원 압사사고 같은 경우도 159명이 사망했잖아요. 이거는 가장 저는 근본적인 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분석을 하냐면요. 안전무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요, 공중시설을 이용할 때 아이들에게 안전에 유의하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거든요. 지금 애들한테 교육은 평생 교육이 가고 또 애들한테 할 수 있는 교육들은 애들의 그 교육 습득 능력이
굉장히 높아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식의 이야기하죠. 위험하니까 주의해라. 학교에서도 위험하니까 주의해라라고 하는데 네. 아마 어린애들은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별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을 텐데 어떤 실제 사례를 얘기하고 또 얘들한테도 자녀한테도 어떤 얘기하도록 기회를 주고 또 서로 공유하고 이런 어떤 안전교육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경기장뿐만이 아니고 어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고 어떤 화생강 경보, 뭐 화재가 났는데 대피를 하잖아요. 네네. 너무 대피를 시킨다고 하다 보니까는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요. 휴대폰도 없었다. 하면 지금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럴 때 우리가 가족이 흩어졌을 때, 경기장이 흩어졌을 때 1차 집결지는 어디다. 1차 집결지가 또 모일 수가 없었으면 2차 집결지가 어디다라는 것도 어떤 가족 간에 얘기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냥 잔소리처럼 흘려듣지 않도록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위험 시에는 여기에서 모이자. 뭐 이런 구체적인 그렇습니다. 방안들도 서로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안전을 위한 골든 액션 배우고 익혀봤는데요.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성규 회장과 함께했습니다.